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이 머신러닝의 이해, 그래서 머신러닝의 개념을 물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드렸지만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수학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 방법론, 머신러닝 전체적으로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결국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데이터에서 표현을 정확히 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을 학습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표현을 바꿔서 데이터로부터 표현을 학습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 결국 이제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은 입력 데이터와 기대값이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의 처리 작업을 위한 실행 규칙을 찾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 데이터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영상 같을 경우에는 뭐 아까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사진이 있는 거고, 기대값이라고 하면은 뭐 이 사진을 보고 강아지다, 고양이다 라고 하는 그때만의 어떤 정답지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실행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딥러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블랙박스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진에서 어떤 강아지의 특징들을 보고 강아지라고, 혹은 고양이의 특징들을 보고 고양이라고 보는 것이라 보면 되고, 아니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간단한 예시로는 뭐 간단한 수열, 뭐 1, 3, 뭐 2, 4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1, 2, 3 그리고 기대값이 3, 4, 5니까 요 데이터의 처리 작업 위한 실행 규칙은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러한 이제 머신러닝의 3요소에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입력 데이터 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집어넣는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집어넣는. 그래서 어떤 영상 분류 작업이나 영상 내에 어떠한 내가 찾고 싶은 ROI라는 표현도 하는데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그런 영역을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자율주행에서는 뭐 다른 자동차라든지 도로 그런 탐지가 되겠죠. 그런 거를 위해서 일단 넣는 뭐 사진 혹은 뭐 어떤 동영상에서 어떤 뭐 사람 얼굴을 찾아주는 것 같은 경우는 동영상 그 자체가 입력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도 충분히 많이 쓰고 있는 뭐 실이나 뭐 아니면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음성, 뭐 녹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지금 넣는 이런 음성 자체가 입력 데이터가 되겠죠. 기대 출력은 흔히 말하는 정답지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사진을 보고 어떤 분류 작업을 한다 치면은 그 사진에 대한 어떤 정답, 뭐 개 고양이 부르면 개 고양이, 저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 뭐 정상 비정상, 그리고 뭐 정답지는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영상 내에서 어떠한 사람 얼굴을 탐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떤 다양한 그 영상 속에서 사람 얼굴의 그 영역, 뭐 그걸 마스크로 표시할 수도 있고 색칠해서 마스크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당 특정 좌표를 가지고 박스로 줄 수도 있겠죠. 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게 뭐 자동으로 자막으로 즉 텍스트로 바뀌는 뭐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치면은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가는 이 음성 자체가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고, 기대값은 뭐 제가 말한 그대로 텍스트로 바뀌는 거. 네. 말 그대로 자막처럼. 그럼 그 실제 그 어떤 자막이 기대 출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결과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딥러닝에서는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현재 출력과 기대 출력 차이를 계산하고 알고리즘을 교정한다. 죄송해요. 정확히는 신경망보다는 그 신경망 툴 내에서 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정확히는 학습되는 방식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모델의 출력, 그 다음에 기대 출력, 즉 정답지와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머신러닝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 샘플, 여기 말한 대로 데이터 샘플이 어떤 입력됐을 때 기대 출력에 가까워지도록 데이터에 유용한 표현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러닝이라고 보는데, 그럼 도대체 이 표현, 영어로 이제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거냐? 어떤 데이터를 이제 인코딩 하거나
혹은 새로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뭐 다른 방법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텍스트로만 설명하더라도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떠한 데이터의 분포가 뭐 XY가 어떤 그런 데이터의 뭐 특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개, 고양이라고 치면은 개, 고양이 이런 다양한 특징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분류하고 싶을 때 물론 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뭐 라인 값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 원본 데이터라고 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좀 더 유용한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만약에 현재로는 이 데이터의 어떤 값 분포를 이러한 차원 평면상에 그려놨으면 요거를 이제 좌표를 변환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요렇게 좌표를 변환해서 요 데이터 전체를 보시면 요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데이터 표현을 바꿔주면, 그러니까 원래는 뭐 XY란 표현인데 X 플러스 Y 플러스 X 다시 뭐 Y 다시란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그냥 요 새로운 X축을 기반으로 0보다 크면은 빨간 클래스들, 0보다 작으면 파란 클래스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이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관점, 차원을 바꿔가면서 이제 표현을 바꾸는 것. 요런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실제적인 좀 예시로 드리면은 강아지, 고양이로 드리면은 조금, 사실 이건 물리적 케이스로 어떤 걸 드릴 때 더 쉽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그냥 진짜 강아지, 고양이라고 보죠. 강아지, 고양이를 어떤 나눌 때 뭐 예를 들면 처음엔 뭐 크기랑 뭐 그 다음에 뭐 색깔로, 강아지 크기와 색깔로 어떤 그 강아지의 특징들을 이렇게 플라팅을 시키면은 이게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분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이 고양이보다 좀 더 클 수는 있지만 고양이 중에도 큰 애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색깔로 따지자면은 색깔은 사실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강아지와 고양이를 나눌 수 있는 다른 표현들, 뭐 예를 들면은 고양이만의 특징들, 뭐 이렇게 좀 고양이만의 수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눈동자 형태. 네. 보통 강아지는 그냥 까맣고, 이제 고양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빛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니까. 네. 그러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어떤 눈의 형태. 예를 들면 원래는 뭐 그냥 강아지의 전체적인 뭐 키, 뭐 혹은 뭐 몸무게랑 뭐 색깔로 강아지, 고양이의 데이터를 분류했더니 뭔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분포값을 뭐 어떤 눈의 형태를 X축, 뭐 그리고 뭐 수염의 여부, 뭐 예를 들면 수염의 여부로 X축, 그 다음에 눈의 형태로 Y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이 강아지, 고양이 데이터가 이 새로운 표현 내에서는 분리가 더 잘 될 겁니다. 특징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게 정확히 머신러닝이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강아지, 고양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특징들을 쫙 뽑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분류 작업이라고 치자면은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의 특징들을 쫙 뽑아낸 다음에 강아지랑 고양이의 특징이 가장 잘 분리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피처 맵들, 특징 차원으로 데이터를 새로 배열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배열 내에서는 강아지, 고양이가 잘 분리가 될 테니까는 이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앞으로 강아지, 고양이 사진이 들어올 때마다 분류를 해주면 분류 성능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결국 하는 게 이제 결국 이렇게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은 표현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결국 딥러닝은 뭐냐? 이제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들, 그리고 데이터에 더 나은 표현을 찾으려면 여러 표현들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제 그때 말한 신경망이 막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런 깊고 연속된 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에서 보시면 데이터의 특징을 점진적으로 추출해 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강아지,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은 강아지, 고양이 특징들을 이 신경망 층이 통과하면서 여러 특징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뽑아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표현을 찾아내는, 네,
그런 머신러닝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제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깊고 연속된 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머신러닝 그 자체는 신경망을 사용하든 아니면은 진짜 뭐 사람이 어떤 그냥 표현을 찾아내서 그 표현을 학습하게 하건 다른 방식의 툴을 사용한다면은 이제 딥러닝에 국한되지 않고 머신러닝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머신러닝 그 자체는 입력된 데이터, 입력 데이터와 기대 출력, 정답이 가까워지도록 데이터의 유용한 표현을 자동으로 탐색하여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동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학습. 네. 근데 이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깊고 연속된 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을 사용한다. 신경망을 사용하면은 딥러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시키려면 아까 말했듯이 일단은 핵심이 데이터와 정답지, 즉 입력 데이터 포인터와 기대 출력, 정답지를 구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목적에 대해서 배웠었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용어 그대로 나오는데 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셋 구조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력 데이터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의 핵심은 결국 영상 딥러닝이니까 비전 딥러닝, 영상 딥러닝이니까 영상 자체는 사실 데이터의 형태로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영상 자체를 말 그대로 그림, 어떤 픽처, 그림으로 이해를 하지만 요 영상 자체는 사실은 픽셀별로 값을 가진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몇 개나 있느냐, 샘플, 그리고 영상의 높이, 뭐 넓이, 그리고 채널은 몇 개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회색 이미지,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즉 밝기만 있는 어떠한 그레이 이미지에서는 사실은 이제 채널은 그냥 1이라고 뭐 없어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행렬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요런 이미지가 있을 때 요걸 행렬로 표현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 검은색은 1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은 0 네,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뭐 사실 3 곱하기 3이면은 영상이라 보기에는 뭐 너무 왜냐면 뭐 여러분들 뭐 요새 뭐 모니터 뭐 4K 모니터 쓰고 한다는 소리가 픽셀 개수가 이제 4000바이 뭐 4000 수준으로 되게 크다는 소리인데 이건 뭐 소위 말해 4K가 아니라 뭐 3 곱하기 3이니까 영상이라 보기엔 애매하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이걸 이런 어떤 색 혹은 밝기의 변화로 보지만 정확히는 이제 그레이 이미지라 색깔이 없고 밝기의 변화로 어두운 검은색, 밝은 하얀색 이렇게 밝기의 변화로 보지만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바라볼 때는 그냥 숫자의 행렬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검은색은 1, 밝은 색은 0. 만약에 애매한 회색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검은색처럼 어둡지도 그 다음에 하얀색처럼 밝지도 않으니까 뭐 한 0.5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럼 아직 색깔은 뭐냐? 컬러 이미지. 알다시피 여러분 뭐 미술 시간에도 배웠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빛의 삼원색 혹은 이제 색깔의 입장에서도 뭐 3가지 색을 보통 섞어서 색깔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RGB 색상이 있다고 쳤을 때 이 각각 RGB 색상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 정도로 한 픽셀을 그러니까 3가지 채널로 RGB 채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RGB에서 빨간색만 있으니까 100이 되는 거고요. 하얀색은 이제 아무 색도 섞이지 않았으니까 000. 초록색 같을 경우에는 똑같이 지금 초록색만 들어가 있고 뭐 파란색, 빨간색이 없으니까 010이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이제 계속 하얀색 부분은 000. 근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미술 해보셔서 알지만 뭐 빨간색 물감, 초록색 물감, 뭐 파란색 물감 다 섞으면 색깔이 다 섞여서 검게 되잖아요. 요 경우에 색깔 3개를 다 섞었으니까 1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만 했으니까 001. 그리고 반대로 요 노란색은 뭐 정확히 맞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처럼 바뀔 거니까 11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사실은 빛의 삼원색이라면 사실은 요 거꾸로예요. 모든 그 RGB 파장빛이 섞이면은 오히려 백색광이라 그래서 하얀색으로 바뀌고 색깔이 없을 때가 사실 빛을 안 쏴주니까 검은색이어서 보통 이제 그 경우에는 거꾸로 하얀 부분이 뭐 가장 밝은 뭐 111, 검은색 부분이 000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부분은 컴퓨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색깔이나 밝기의 변화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들의 모임, 즉 행렬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레이블은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정답지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히 뭐 말 그대로 이 영상이 이건 이제 의료 용어인데요. 비나인 뭐 양성이다, 말리그넌트 악성이다. 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혹은 뭐 양성 음성이다 표현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악성 아주 나쁘다. 뭐 그다음 양성 비나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사실 이런 의료 용어는 혹은 뭐 여러분들 조금 더 익숙한 뭐 노멀, 앱노멀, 아예 정상, 비정상이다. 그렇게 예를 들면 표현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우리 사람이 이해하는 용어잖아요. 뭐 양성, 악성 혹은 정상, 비정상. 근데 그래서 똑같이 아까 말했지만 영상도 사실은 이렇게 어떠한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들의 모음이 행렬로 본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컴퓨터는 왜 우리 그 말 있죠. 뭐 컴퓨터는 사실은 바보라서 0과 1밖에 모른다. 그 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여서 컴퓨터한테 알려줄 때 우리가 0, 1로 알려줘야 돼. 똑같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정상은 0, 뭐 앱노말은 1 이런 식으로. 혹은 지금 요 그대로 하면 비나인이 0, 말리거넌트가 1 이런 식으로 정답지를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다. 그러니까 딱 두 개만 상관없는데 바이너리 클래스면 상관없는데 멀티 클래스다. 클래스가 다중 클래스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여기 컬러 개념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 클래스도 사실 의료 용어이긴 한데 뭐 이제 이게 알츠하이머 디지즈 AD, CN이 코그니티브 노멀 그래서 인지 정상이고요. 사실 이 치매 쪽 연구를 할 때 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영어로는 MCI가 M이 마일드, C가 코그니티브, 그러니까 인지, I가 임페어먼트 장애라고 해서 마일드가 이제 경도, 그러니까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치매와 정상의 약간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치매까지는 못 느끼는. 그래서 요런 보통 이제 단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요런 경우에 좀 100이면 알츠하이머 디지즈, 010이면은 MCI 경도 인지 장애, 001이면은 뭐 인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은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자연 분류 뭐 예를 들면은 뭐 강아지, 고양이 뭐 그다음에 뭐 원숭이를 분류한다고 치자면은 뭐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근데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고 강아지면 100, 고양이면 010, 원숭이면 001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 보통 실제로 마스크를 정답지를 줄 때도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병변에다 치면 여기 이렇게 색칠해서 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결국 이 색칠한다는 게 무슨 이유냐면 그 원하는 영역만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하얀색이라서 보기 좋진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쳤을 때면 000, 010, 00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만 어떠한 우리가 찾고 싶은 영역이다 라고 마스크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 디텍션은 이제 사실은 보통 그렇게 주지는 않고 어떤 특정 좌표값,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영역에 뭐 좌표값을 주고 보통 뭐 앵커박스라는 표현도 하는데 박스 크기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2차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영역이 내가 찾고자 하는 병변이다 치면은 여기 실제로 여러분 좌표값이거든요. X축, Y축.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다만 이제 Y축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뭐 그래서 X의 최소값, Y의 최소값, 그리고 X의 최대값, Y의 최대값 요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디텍션을 이런 식으로 좌표를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영상 할 때 제가 3 곱하기 3 이미지로 봤지만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떤 의료 영상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만 이제 의료 영상은 꼭 이제 제일 어두운 부분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 부분은 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2048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512 곱하기 512, 500 바이 500이라서 지금 어레이가 다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는데 요 중간 부분, 요런 중간 부분으로 가면 하얀색 요런 부분은 이제 값이 더 커서 이제 양수까지, 그러니까 0보다 더 크게 뭐 100, 200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어두운 부분은 계속 음수로 뭐 마이너스 뭐 2000에서 뭐 0에서 마이너스 2000 사이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또 의료 영상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영상을 이런 식으로 행렬로 보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의 데이터셋 종류와 모델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